인하대 개교 61년 이래 첫 여성 총장이 탄생했다. 남성 위주의 공학계에서 여성 공학도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여성으로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대학 총장의 취임. 인하대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는데 최근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이공계 바람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앞서가는 여성 리더로서 대한민국 슈퍼우먼들에게 건네는 고언까지 최순자 인하대 총장에게 듣는다. 네, 최순자 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하대 개교 61년 만에 첫 여성 총장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화여대는 당연히 이제 쭉 뭐 여성 총장만 있고, 그러니까 여자 대학 말고 남녀 공학 중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 총장이 있었나요, 여성 총장? 조금 작은 대학들은 있었죠. 아, 근데 이제 좀 몸집이 큰 대학 중에는 첫 여성 총장입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는 입학생이 한 학년 한 4,000명 정도 됐고 또 한 10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런 대학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가천대 이길려 총장이 있지만 그분은 이제 오너시니까 총장인데 선출로 된 첫 여성 총장이군요. 그렇죠. 네. 그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다던데 후보가 13명이나 되고 어떤 전략으로 이기신 겁니까? 저는 무전략이 전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전략이 전략.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평소에 인하대학교에 한 28년 반을 있었으니까 제가 저런 자리에 앉는다면 또 누구 과장님을 봐도 저는 제가 저분의 과장 일을 한다면 뭘 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텐데 이런 개념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쉬웠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이라는 게 장점도 됐나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이 또 여성 대통령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의 총장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또 먼저 총장님들이 남성인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무슨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인데 저는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고 하고. 또 남성보다는 더 좀 다양성을 좀 물론 여성의 장점이 많죠. 그렇죠. 그런 면이 이번 요 시기에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요 시기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당시에 뭐 취직하려면 금방 취직할 수 어려웠죠. 취직이 힘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취직이 안 돼서 교수가 된 거예요? 취직이 안 돼서 몇 가지를 좀 전전긍긍하다가 그때 왜 그렇게 취직이 힘들었죠? 그때도 73년도에 오일 쇼크 나고 남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여성이라 안 됐죠. 제가 몇 개 대기업을 갔는데 이력서 내는 데서 여성은 그 비서직이나 가능하지 이 4년제 대학 공대 나온 사람은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로 그래서 이제 교사를 다시 했죠. 제가 교사요? 네, 교사를 했죠. 그래서 교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교사를 하다가 화학 선생님? 네, 화학 선생님. 과학하고 화학 선생님 하다가 다시 제가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한국에서 처음에 하다가 석사 마칠 때쯤 됐는데 제가 실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자 이래서 공부 갔던 거죠. 야망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변화를 항상 이렇게 어제보다 다른 오늘 항상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싫다. 네. 네. 서울대 공대가 올해 신입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800명 중에 최소 115명, 14%가 다른 대학에 그 인기 있는 뭐 의대, 치대 이런 데 안 가고 서울대 공대를 선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변화, 뭐 이공계는 기피 현상이 있었다고 그동안 쭉 보도돼 왔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사회의 변화 아니겠어요?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결국 사회 변화가 작년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는 70%가 이공계, 현대전자는 100% 이공계.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공계에 선호하고 우리 학교 안에서 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공계로 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공계 학생들은 그 인문사회계를 배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에서 MBA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대 나와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영대 가서 한 4가지 과목, 뭐 경영학 개론,
그다음 마케팅 뭐 이런 거를 꼭 배우고 나가라.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여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이과 공부하기 참 어렵죠. 힘든데 이과생이 문과 공부하기는 조금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같아요. 수월하고 재밌죠. 사실은 이쪽 이공계만 하다가 보면 아주 쉽죠. 뭐. 아, 그래요? 저는 마케팅 하시는 분은 집에서 TV 보시러 테이블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딱 보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 실험해야 되는데 네. 이공계가 어렵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 쉽게 다 갈 수 있죠. 아니 기업들이 요즘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저 이공계생들은 아주 우대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능력이 양쪽을 다 그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인문학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인문학은 기본으로 가는 거지 그게 뭐 과목을 들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공학이나 이공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어떤 제품이란 말이에요. 네. 제품은 그 자연과학과 공학이 믹스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베이스에 인문학을 갖고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문과생이라서 그런지 공대생, 뭐 공돌이 뭐 이렇게 네. 별명을 붙이면서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무슨 선입견이 있습니까?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죠. 네. 아주 사람이 단순하다. 단순하죠. 네. 네, 1 더하기 1은 2고 그냥. 그거밖에 모르죠. 증명된 거 외에는 믿지 네.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별로 멋스럽지 않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계열을 많이 들으면서 훨씬 폭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볼 때 단순하게 한쪽만 하는 분야하고 좀 폭넓게 한 사람하고 이쪽이 나은 거죠. 좀 퍼스널한 질문인데 네. 이 가정 생활하고 이 이제 뭐 교수 생활 그다음에 이제 총장 생활 이게 참 어떻게 양립을 해야 일과 되는데. 가정의 양립을 사실은 저는 한 50대 초반까지는 혼자서 있어서 일만 했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일에 약간 월콜릭 이 정도로 일을 많이 했고 네. 늦게 결혼했는데 네, 남편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게 우리 집에서는 남녀가 아니고 그냥 덜 바쁜 사람이 도와주기 그런 개념의 남편 아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네, 아주 도움이 그래도 됩니다.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롤 모델이 되고 그렇죠. 그러실 텐데 어쨌든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른바 경단이요. 그래서 네. 그런 후배 여성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다면 그 사회 나가서 보면요, 꼭 그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인터뷰한 여성들 중에는 네. 그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 자기가 볼 때 남성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진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못 버티고 그냥 자기가 딱 내는 여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성한테 사회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학 사회에서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남성은 군대 가서 그런 걸 좀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위 그 바위에다가 계란 터뜨리기 식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내가 왜 다녀? 이런 게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여학생들한테. 그거 좀 새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학생일수록 어느 정도 여자한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있죠. 대체로 저는, 보면은 네, 쉽게 좌절한다. 그렇죠. 외국의 남녀와 우리나라의 남녀를 보면요, 우리나라 남성이 훨씬 소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군대의 그 사회성을 배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갭이 더 벌어진 거예요. 여성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학 사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 그러니까 사회성.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뭐 요새 시험 보는 거 잘 보잖아요. 네, 여학생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못 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큰 이유가 그런 사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저는 그거를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딸바보 아빠시라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질 줄도 알고 아.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해도 이번 기회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인정할 네. 줄도 알고. 그렇죠. 꼭 그게 뭐 인생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저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인생이 꼭 그런 게 아닌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어서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뭐 가까이서 뵌 분들도 많지 않고. 근데 같은 공대생으로서 내가 박 대통령이 저런 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양반이 우리 이공계가 좀 아까 단순하다 그랬죠. 네. 단순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신중하고 그죠? 굉장히 신중하죠. 결과가 아, 나올 공대생들이 때까지. 신중한가? 이게 결과를 볼 때까지 신중한 끝까지, 것 같아요. 끝까지 예.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공계는 재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똑같이 되죠. 나와야죠. 예, 똑같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죠. 그게 안 나오면 그건 우연이지. 그렇죠. 예. 앞으로 인하대 어떻게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어떤 걸 제일? 저는 총장에 나올 때 우리 사회에서 왜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비난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남을 탓하기 전에 저는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이걸 보거든요. 제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수로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어디나 다 어렵지만 그 소위 총장이 좀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이분들은 워낙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출돼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